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의 거부권 예고로 연말 한파보다 더한 냉기가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인적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앞으로 특검법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특검법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야말로 전광석화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4가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법안 통과 즉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곧바로 대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부담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지난 25일 있었던 고위당정 협의에서 오늘의 대응 방침도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이 오늘 3실장을 동시에 교체했고 국민의힘도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도 우연으로 봐야 합니까? 이 정교하게 맞췄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총선까지 특검법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야당의 노림수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 인적 쇄신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거란 해석은 가능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걸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으로 대폭 낮아졌고 또 이번에 정책실장에 새로 기용된 성태윤 교수는 70년생이란 말이죠. 이게 상당히 젊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책실장을 맡게 된 성 교수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 중 가장 젊습니다. 여당 역시 젊은 지도부를 내세우면서 민주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그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나이뿐 아니라 김경률 회계사 등 중도 성향 인물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념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일부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잡음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보도한 노인 비하 발언 이걸 말하는 거죠? 예,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이 지난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민 소장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걸 설명하다가 나온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민 소장이 오늘 다시 사과했지만 대한노인회는 민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은경 교수도 노인 폄하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예, 과거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이 발언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자, 논란은 일단 지켜보고요. 어쨌든 여권의 인적 쇄신을 통한 특검법 정면 돌파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셈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갈 태세인데 현실적으로 여권이 인적 쇄신의 효과만으로 전국을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론전 외엔 또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당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아직은 비주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원 인선도 끝난 만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 됐군요. 예,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